자신감 키우기와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정말 큽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존재가 진짜 그게 다입니다. 그냥 존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 즉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모든 사업이든 공부든 무엇이든지 원리는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내담자를 만나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그 사람들과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진짜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자격증이나 시험에 합격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게 정말 학교 학창 시절에 꼴찌를 했던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1등 하겠다, 그 자신에게 어떤 존재감과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1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을 예로 들어볼까요? 전교 1등을 정말 엄청 많이 한 학생이 있었어요. 걔네를 보면 진짜 존재가 다르거든요. 확실히 결과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나의 존재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대담한 존재이다, 대담하게 세우면 결과는 대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대단한 사람도 될 것 같고, 결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존재로 내 자신을 창조했는가, 어떤 존재로 나 자신을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내가 늘 부족해,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자신을 문제에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내 존재가 뭐냐 이거죠.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무슨 존재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많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결과는 늘 부족함 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이미 자신의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부족한 일밖에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방식을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꾸려는 것과 변화하려는 것은 다르답니다. 그냥 바꾸려고 노력하면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세모를 또 다른 모양인 네모로 바꾸고,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며 동그라미를 다시 세모로 바꾸고, 다이아몬드로 바꿔봤자 문제는 변하지 않고 형태만 계속 바뀌는 것이죠. 결국 내 존재를 바꾸면 내 존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 저는 정말 파워풀한 결과를 얻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는 파워풀하지 않게 보이거나 대범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것들이 상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은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 존재와 결과가 일관되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충만감을 느끼려면 언제 느껴보셨나요?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충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연결되지 않으면 외로워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연결되는 경험을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나 자신이 있었나요? 그런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제 부모님과 연결감을 느끼신 적이 있었나요? 보통 부모님과 관계 방식이 사람과의 관계와도 비슷해요. 부모님의 연결감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완결도가 필요하답니다. 어렸을 때 내 삶의 연결감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깨어 있다면 정말로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각자 분야가 다를 것이지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을 말씀드릴게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학부모님들과의 연결은 선생님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못한다고 여겼다가 성취한 학생들을 보면 그 후에 학생들은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선생님은 그 가치를 느낍니다. 만약에 점수가 낮았다 해도 그 아이의 존재는 점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성적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성인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람마다 나이와 직업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 방식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게 되면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는 대담하지 못하게 행동했어요. 사실 이제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인식하게 되면 대단한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대담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며 인간의 깊은 레벨은 존재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감을 더 키우고 싶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을 조금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현재보다 10배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한계를 더 높이지 않은 채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배로 즐거워지고 사람을 10배로 성장시키고 싶다.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감동을 주어야만 다른 것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감 키우기 좀 원리를 좀 아셨나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 좀 알게 되셨죠? 여러분들이 모두 자신감을 키우며 자존감을 올려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